202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장례식장. 전통주 제조업체 백송주가 회장 백동진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치러지고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25세 여성 백서연이 보였다. 명품 상복 대신 수수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아버지의 비서였던 윤아의 딸로 서자 신분이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백발의 변호사 황인수가 유언장을 낭독했다. 장남 준혁에게는 본사 경영권과 강남 4억을, 차남 준석에게는 계열사 지분과 현금 50억, 그리고 막내 서연에게는 지리산 자락의 양조장과 주변 임야를 물려준다. 산속 양조장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큰오빠 준혁이 비웃었다. 그래도 뭔가 받은 게 어디야. 비서 딸 주제에. 둘째 오빠 준석도 거들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평소 자신을 아끼시던 아버지가 왜 엄마의 양조장을 내게. 이틀 후 서연이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다. 등 뒤에서 끈적한 시선이 느껴져 돌아보니 담장 너머로 누군가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놀랐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나타난 남자는 조민재, 35세. 아버지가 진주시장인 그는 건장한 체격에 명품 정장을 걸쳤지만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조 의원님, 갑자기 어떻게?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연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너를 아껴왔는지 모르니? 순간 서연의 뇌리에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다. 16살 때 조민재가 자신을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려다 아버지에게 들킨 일 말이다. 이제는 다르지 않니?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으니까. 조민재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뻗으려 하자 그때 집 안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실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백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앉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조민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연아, 이제 그만 내 여자가 되어라. 어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넌 이미 25세야. 서자 주제의 시집도 못 간 처녀를 누가 거들떠보겠어. 준혁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민재가 좋게 봐줄 때 받아들여. 싫습니다. 절대 싫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자 조민재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처지라고 생각하니? 생각할 시간을 주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는 하지 마. 내 참을성이 그리 길지 않거든. 그날 밤 서연은 어머니 윤아가 남긴 유품함을 정리하며 절망에 잠겼다. 상자 바닥에서 이상한 돌기를 발견하고 눌러보자 비밀 칸이 열리며 편지 한 통이 나왔다. 내 딸 서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에게 남겨준 그곳에 가거든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보물은 땅 안에 있다. 황인수를 찾아가거라.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조용히 황인수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 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분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셨지. 직접 가서 찾아보거라. 황인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나침반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어머니가 남긴 것이다.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의 양조장으로 가야겠어. 여기 있으면 꼼짝없이 조민재에게. 서연이 짐을 싸고 있을 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가사도우미 수진이 나타났다. 언니, 저도 같이 가요. 수진아, 안 돼.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 언니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어디든 언니와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지리산 자락에 도착한 서연과 수진. 양조장 건물에 다가서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 보는 곳인데도 묘하게 친숙한 느낌. 어머니께서 정말 이런 곳에서 사셨구나. 건물 안은 깔끔했고 전통 옹기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술빚기 관련 서적들과 양조 기술서들이 놓여 있었다. 서연이 양조실로 갔을 때
더욱 강한 기시감이 밀려왔다. 저 구석에 작은 항아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자리에 누룩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 언니, 정말 어릴 때 여기서 사셨던 거 아닐까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황인수가 준 나침반을 꺼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나침반이 이상하네.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지 않고 계속 한 방향만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양조장 뒤편의 큰 바위 쪽이었다. 두 사람이 바위에 가까이 갈수록 나침반의 바늘이 더 강하게 떨렸다. 바위 표면에 이끼를 걷어내자 세로로 난 좁은 틈이 나타났다. 서연이 용기를 내어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바위 틈을 통과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산 중턱에 숨겨진 작은 평지. 그 한가운데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모양의 기묘한 바위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 작은 샘을 이루고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샘물을 떠서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몸 전체가 상쾌해지는 느낌. 정말 신기해. 이 물은 뭔가 특별한 것 같아. 주변에는 햇살을 받으며 자라는 야생쌀과 특이한 곡물들. 평범한 식물들이었지만 유난히 윤기가 나고 색깔도 선명했다. 이제 알겠어. 아버지께서 왜 나에게 이곳을 물려주셨는지. 며칠 후 한 할아버지가 양조장을 찾아왔다. 80대로 보이는 그는 큰 배낭을 메고 있었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에서 50년 넘게 전통주를 빚어온 양조장이요. 만석이라고 하오. 만석 할아버지가 서연을 자세히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혹시 유나 씨와 관계가? 제 어머니 이름이 유나인데요. 세상에, 그럼 아가씨가 서연이로구먼. 유나 씨께서 딸이 언젠가 이곳을 찾아올 테니 많이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만석 할아버지는 서연에게 전통주 빚는 법과 발효, 기술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술은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돼.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 맡아봐야 제대로 알 수 있지.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은 기본적인 양조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구먼. 유나 씨의 피를 제대로 이어받았어. 겨울이 깊어진 어느 날 서연과 만석 할아버지가 산에서 천연 발효제로 쓸 야생 효모를 찾고 있을 때였다. 저기 눈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큰 나무 밑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정장 차림을 보니 도시에서 온 사람인 듯했다. 아이고, 큰일이네. 이대로 두면 얼어 죽겠어. 빨리 데려가야겠소. 양조장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어머니의 양조 노트에서 본 약주 만드는 법이 떠올랐다. 일단 체온부터 올려야 해요. 수지나 따뜻한 물 끓여줘. 어르신, 생강과 계피로 약주를 만들어주세요. 밤새 정성스럽게 간병한 결과 남자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디요? 정신이 드셨나요? 저희가 산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조사관이죠. 국세청이라고요? 네. 이곳 지역의 무허가 양조장들과 밀주 유통 조직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정우진이 양조장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름이 지났다. 그는 매일 서연의 일을 도우며 산속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서연 씨, 이 누룩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이건 야생 효모로 만든 전통 누룩이에요. 일반 누룩과 달리 깊고 복합적인 향을 내죠. 정말 신기하네요. 이런 평범해 보이는 곡물들이 명주가 된다니. 정우진의 진심 어린 관심에 서연은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어느 겨울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 씨,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지내시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자로 태어난 것, 아버지의 죽음, 조민재의 위협, 그리고 이곳으로 온 이유까지. 그래도 괜찮아요.
이곳에서 어르신께 배우고 전통주를 빚으며 살아가니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서연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엇이요? 본인이 어려운 처지에 계시면서도 전통을 지키고 배우려는 마음.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어려움에만 매달려 있을 텐데. 그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서연이 몸을 움츠렸다. 춥지 않으세요? 정우진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며칠 후 정우진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서연 씨,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서연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떠나기 전날 밤, 정우진이 서연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다. 서연 씨, 제가 서울에 돌아가더라도 당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당신의 지혜로움,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정우진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교한 은잔이 들어 있었다.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품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술잔이죠. 제가 얼마나 당신을 소중히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다시 만날 때까지 제 마음의 증표로 간직해 주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은 양조장을 떠났다. 서연과 수진, 만석 할아버지는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정우진이 떠난 지 며칠 후 만석 할아버지가 급히 달려왔다. 서연 씨, 조민재란 자가 당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소.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 자가 진주시장인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서 경찰까지 동원하고 있다는구만. 실종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어르신, 저는 서울로 가야겠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서울에 가서 어떻게 지낼 생각이시오? 양조장이나 주류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 양조 지식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서연과 수진은 조용히 지리산을 떠났다. 서울에 도착한 서연과 수진.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막걸리를 빚는데 실패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이게 왜 씌어지는 거야? 재료값만 날렸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혹시 제가 좀 봐도 될까요? 발효액을 살펴본 서연은 온도 관리와 위생 문제를 발견하고 만석 할아버지에게 배운 방법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하시면 다시 살릴 수 있어요. 놀랍게도 며칠 후 막걸리가 제대로 발효되었고 맛도 훌륭했다. 손님들 중 한 명이 서연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한국전통주연구소의 소장 이태호였다. 당신 어디서 양조를 배웠소? 산에서 지내며 할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일해보는 게 어떻소? 마침 전통주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소.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전통주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다. 서연의 실력은 점점 인정받았고 특히 희귀한 누룩들을 구별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어느 날 오후 이태호 소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서연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VIP 고객인데 명절 선물로 드릴 프리미엄 전통주를 급하게 만들어야 해요. 당신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청와대 근처의 고급 호텔이었다. 이분은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 선생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해외 정상회담에 선물하실 최고급 전통주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서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물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지리산에서 가져온 샘물이었다. 이 물로 빚으면 최상급의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 빚은 술은 완벽했다. 맛을 본 주치의가 감탄했다. 이런 술은 평생 처음 맛봅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었죠? 진심을 담아 빚었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며칠 후 대통령의 사촌 여동생이 호텔 주방을 방문했다. 서연이 빚은 술에 감동받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던 것이다.
이날 호텔 커피숍에서 정우진이 업무차 미팅 중이었다. 그때 지나가던 동생이 우진을 만났다. 오빠, 안녕하세요. 우진도 여동생을 반갑게 맞으며 인사했다. 서연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정우진이 서 있었다. 서연 씨, 우진 씨, 오빠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그래, 나도 서연 씨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 지리산에서 얼어 죽을 뻔한 걸 구해주셨어. 그럼 우리 남매가 모두 서연 씨 덕분이네. 오빠는 생명을, 나는 최고의 술을. 며칠 후 정우진에게 급한 임무가 떨어졌다. 진주에 밀주 제조 조직이 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팀장으로 파견되어 단속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요. 서연 씨가 말했다. 만석 할아버지도 걱정되고 제 지식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진주에 도착한 일행은 충격적인 현실을 발견했다. 조민재가 대규모 밀주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민재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전통주 공장을 세운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밀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즉시 조민재의 공장을 급습한다. 공장에는 엄청난 양의 밀주가 생산되고 있었다. 감히 나를, 내 아버지가 진주시장인 걸 몰라? 나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국세청 조사관이다. 당신 아버지도 함께 조사할 것이다. 정우진이 압수한 장비들을 조사하는 동안 서연은 진짜 전통주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 그때 지팡이를 짚은 만석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내가 도울 일은 없나? 할아버지, 서연이 달려가 만석 할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조민재가 체포되고 공장이 폐쇄되자 서연은 그 자리에 진짜 전통주 양조장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서연이 정우진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우진 씨, 저는 이곳에 남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에는 좋은 양조장이 많지만 여기는 진짜 전통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양조장도 있고요. 정우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도 이곳에서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큰 뜻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조민재 부자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로 갔던 정우진이 돌아왔다. 서연 씨,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하셨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당신의 양조장을 청산양조장으로 지정하고 국비로 확장 건축을 지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네, 진주 세무서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게 서연과 정우진은 함께 청산양조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현대적인 시설에는 전통 양조실, 누룩실, 저장고, 그리고 시음, 체험 공간이 마련되었다. 서연은 재벌가의 서자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비밀의 샘물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바위 틈을 지나 평지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만석 할아버지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만석 할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깊고 신비로웠다. 서연아,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나는 이 지리산을 50년 넘게 지켜온 전통주 명인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나는 내 딸이었지. 서연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딸이라고요? 그래. 유나는 이 신령한 샘물을 발견하고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이 산을 떠날 수 없었던 거야. 만석 할아버지의 눈에 그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유나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어. 특히 좋은 술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 그러다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너를 낳게 되었어. 그런데 왜 어머니는 저를? 유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이곳을 지키는 삶과 너와 함께하는 삶 중에서 말이야. 유나는 너를 선택했지. 하지만 내 아버지의 본부인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유나는 너를 보내야만 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아니야.
유나는 후회하지 않았어. 너를 이 세상에 데려온 것, 그리고 너에게 이 신비로운 샘물을 물려준 것을 자랑스러워했지. 만석 할아버지가 샘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샘물은 단순히 좋은 술을 빚는 물이 아니야.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정성을 다할 때만 진정한 힘을 발휘하지. 그 마음을 잃는 순간 샘은 그저 평범한 물이 될 뿐이야. 할아버지, 어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그렇게 되었어, 서연아. 내가 술을 대하는 모습,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게 바로 유나의 정신이야. 만석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구나. 나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해. 안 돼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서연아, 모든 것은 내 안에 이미 있어. 넌 스스로 길을 찾아갈 거야. 그리고 기억해라. 진정한 명주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만석 할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따뜻한 바람이 서연을 감쌌다. 샘물이 더욱 맑고 아름답게 반짝였다. 다음 날 서울에서 온 기자들이 청산양 조장에 도착했다. 백서연 대표님, 재벌가의 서자로 태어나 이렇게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서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성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저는 그냥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정성을 다해 술을 빚고 전통을 지키는 삶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스토리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예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기자가 메모하며 물었다. 그럼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은요? 물론 힘들었죠.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고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요. 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마음. 그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며칠 후 양조장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다름 아닌 오빠 백준혁이었다. 서연아.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다. 그는 예전과 달리 많이 야윈 모습이었다. 오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양조장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서연아, 미안하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조민재에게 너를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회사 일이 잘 안 풀리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미쳤었나 봐.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민재가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거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너를 희생시키려 했어. 정말 미안해. 서연이 오빠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빠, 저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이곳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유산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우진 씨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는 정말 어머니를 닮았구나. 유나 이모도 항상 그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지. 오빤 어머니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어렸을 때 유나 이모가 우리 아플 때마다 직접 담근 약주를 끓여주셨잖아. 어머니보다 더 따뜻하셨어. 근데 나는 나중에 왜 그렇게 변했을까?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다. 오빠, 이제라도 괜찮아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서연아, 사실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조민재 사건에 연루되어서. 오빠, 도와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그리고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도 말하고 싶었고. 서연이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여기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양조장이 확장되면서 경영관리자가 필요해요.
오빤 경영학 전공이잖아요. 돈은 많지 않지만 준혁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정말 괜찮겠니? 네. 오빠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잖아요. 6개월 후 청산양 조장은 크게 확장되었다. 오빠 준혁이 경영을 맡으면서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 갖춰졌다. 서연아, 이번 달 매출이 전달 대비 50% 증가했어. 정말요? 그럼 직원을 더 뽑아야겠네요. 이미 채용 공고냈어. 그리고 지역대학교 식품공학과와 산학협력도 추진 중이야. 오빤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내가 쌓아놓은 기반이 튼튼해서 가능한 거지. 나는 그냥 보탬이 되고 싶을 뿐이야. 그때 수진이 달려왔다. 언니, 청와대에서 연락 왔어요. 대통령님이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뭐, 대통령님이. 일주일 후 대통령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수많은 경호원과 기자들이 양 조장을 가득 메웠다. 백서연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통령님, 영광입니다. 대표님이 정상회담에 선물한 술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외국 정상들이 한국 전통주의 깊은 맛에 감탄했어요. 대통령이 양조장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런 전통주 양조장이 전국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서연 대표님, 혹시 전국 규모로 확장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국이요? 네. 정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청산 양조장을 모델로 전국 주요 지역의 분점을 만드는 거죠. 서연이 정우진을 바라보자 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모든 양조장은 진정한 전통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만을 사용해서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하고요. 대통령이 크게 웃었다. 역시 제 사촌 여동생이 인정한 사람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로부터 1년 후 서연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조민재였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백서연 씨께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뿐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우진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아버지의 권력과 돈을 믿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살았습니다. 당신을 포함해서요. 정말 미안합니다. 교도소에서 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조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당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출소 후에는 당신처럼 정직하게 정성을 다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조민재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정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봄날 서연은 다시 비밀의 샘물을 찾았다. 이번에는 정우진과 함께였다. 여보, 여기가 당신이 말한 특별한 곳인가요? 네. 어머니께서 발견하시고 저에게 물려주신 곳이에요. 두 사람이 샘물 앞에 앉자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맛보았다. 정말 신기해요. 마시자마자 온몸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그죠? 이 물이 바로 제 명주의 비밀이에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물이 아니에요. 그럼 진심을 다하는 마음이요. 만석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이 물도 그냥 평범한 물이 될 뿐이라고요. 정우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온 거잖아요.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에요. 어머니, 만석 할아버지, 수진이, 그리고 당신.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샘물이 더욱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여보, 저거 봐요. 샘물 위로 희미한 형상이 떠올랐다.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내 딸 서연아.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엄마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되었어.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그래, 엄마야. 오랜 시간 너를 지켜봐 왔단다.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함께 울었고, 내가 기뻐할 때마다 함께 웃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는 내게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남겨주지 못했어.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줬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 전통을 지키는 지혜, 그리고 이 신비로운 샘물을.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너무 그리웠어요. 엄마도 그랬단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넌 훌륭한 사람을 만났고 내 길을 찾았으니까. 엄마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서연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이 샘물 속에, 이 산의 바람 속에, 그리고 내가 빚는 모든 술 속에. 형상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이 샘물의 비밀을 영원히 지켜다오.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 사랑한다, 내 딸. 형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샘물은 다시 평온하게 빛났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욱 맑고 아름다워 보였다. 정우진이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당신은 어머니께 정말 훌륭한 딸이에요.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지리산 자락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만발했고 새들의 지저김이 온 산을 가득 메웠다. 마침내 서연과 정우진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서연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서연의 연분 홍빛 한복은 금박으로 수놓인 꽃무늬가 은은하게 빛났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떨잠과 채찍으로 단장했다. 정우진은 자주색 두루마기에 금관을 쓰고 허리에는 띠를 찼다. 그 위엄 있는 모습 속에서도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한없이 부드럽고 사랑으로 가득했다. 도련님도 참 멋져 보이세요.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 예식을 마친 두 사람은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원해 주신 청사냥 조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대통령께서는 서연과 정우진의 선행을 높이 사시어 지리산 자락의 명당 자리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양조장을 짓도록 지원하셨다. 그리고 그 양조장에 청산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 전통 한옥 양조장의 기와 지붕은 하늘을 향해 우아하게 뻗어 있었고 높은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넓은 대청은 시원하게 뚫려 있어 바람이 시원하게 지나갔다. 대통령께서는 전통주를 지키라는 뜻으로 청산양 조장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 넓은 교육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연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고 여러 개의 양조실과 저장고에는 온갖 누룩과 곡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다. 가난한 농민이 찾아와도 재벌집 사람이 찾아와도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전통주를 빚어 대접했다. 진주 시민들은 서연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또한 진주 세무서장이 된 정우진은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세정을 펼쳤다. 저녁 무렵 서연은 양조장 마당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정우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어머니 생각이요.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분명 그러실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속에는 은은한 술 향기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여주신 길을 계속 걸어갈게요. 영원히. 양조장의 옹기들이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여러분, 서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서연은 서자라는 차별받는 위치에서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인 샘물과 전통 양조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만석 할아버지께 겸손하게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술 한 잔 한 잔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용기 조민재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용서와 화해, 자신을 배신한 오빠조차 용서하고 새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태생이 불리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연처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 삶을 산다면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